안녕하세요. 소중한 발명을 가치 있는 특허로 기술가 특허의 기계특허 전문 변리사 기계기술사 임세혁입니다. 저는 현재 특허법인 대안의 대표 변리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복잡한 특허 문제를 단순화해서 해결한 실제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6일에 저희 의뢰인으로부터 긴급한 메일을 하나 받았는데요. 이 메일을 제가 캡처한 이미지고요. 메일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미국 특허가 문제인데 US 7832-932 특허인 거죠. 특허가 문제라는 거죠. 이 미국 특허 청구항의 길이 비율이 나오는데요. 길이 비율이 7에서 15 범위로 나오고 청구항 사항에는 길이 비율이 7에서 8.1 범위로 나오는데 이 범위들이 너무 넓어서 회피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범위가 나오는 이 특허를 무효화할 수 있는 선행 특허를 찾아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리니어 모션 가이드에 대한 특허인데요. 이 범위를 벗어나서는 리니어 모션 가이드를 생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범위가 나올 수 있는 선행 특허를 찾아서 무효화할 수 있는, 이 특허를 무효화할 수 있는 선행 특허를 찾아달라는 메일을 받은 겁니다. 문제의 특허인데요. 영어로는 리니어 롤링 베어링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리니어 모션 가이드인 거죠. 리니어 모션 가이드는 궤도를 따라서 이 안에 볼이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볼이 순환하면서 궤도를 따라서 슬라이드가 왕복 운동할 수 있는 기계 부품인 거죠. 그래서 이 단면도를 보면 이 안에 볼이 주행할 수 있는 주행 플레이트가 슬라이더 안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주행 플레이트를 따라서 볼이 전동을 하는 거죠. 주행 플레이트는 도면보인데 40번인 거죠. 그리고 이 길이 방향으로 잘랐을 때 여기 45번이 나오는데요. 45번이 이 주행 플레이트의 길이입니다. 그러니까 전동체의 직경과 주행 플레이트 길이에 대한 비율이 좀 전에 보여드린 청구항 3항과 4항의 그 판정, 그러니까 주행 플레이트의 길이 45를 전동체의 직경으로 나눈 값을 한정해서 특허가 되어 있는 거죠. 3항, 4항에. 그래서 청구항 3항을 보면요. 주행 플레이트 길이를 전동체 직경으로 나눴을 때 그 값이 7.0에서 15의 범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45를 40의 지름으로 나눈 값이 7에서 15 범위라는 거죠. 청구항 4항은 이거보다는 좁긴 한데 7에서 8.1 범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범위 내에 들어오면 청구항 3항과 4항을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범위가 넓어서 우리 의뢰인께서는 이 범위를 벗어나서는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 특허 3항4항에 기재된 이 수치 범위를 무효화할 수 있는 선행 특허를 찾을 수 있냐고 문의가 온 거죠. 문제 특허의 청구항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청구항 1항, 2항, 3항, 4항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 청구항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이 이미지를 올린 건 아니고요. 청구항 1이 독립항이라고 하고요. 청구항 3항은 1항에 있어서라고 기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1항의 종속항인 거죠. 청구항 4항은 3항의 종속항인데 3항이 1항의 종속항이기 때문에 4항은 결국 1항의 종속항인 겁니다. 그래서 청구항의 구조를 제가 설명드리려고 이 이미지를 올렸습니다. 청구항의 구조를 보면 청구항 1항은 독립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특허의 모든 것은 뿌리가 되는 거고요. 청구항 3항은 1항에 종속되는 종속항입니다. 그러니까 1항을 인용하고 있는 종속항이고, 청구항 4항은 3항의 종속항이거든요. 3항을 인용하는 3항의 종속항인데 3항이 1항의 종속항이기 때문에 결국은 청구항 4항도 3항을 매개로 한 1항의 종속항인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청구항 구조에서는 거의 일반적으로 종속항을 침해하려면 반드시 독립항을 먼저 침해를 해야지 종속항도 침해가 되는 거죠. 독립항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설사 종속항의 범위, 3항이나 4항이 아까 좀 전에 설명드린 그 길이 비율의 범위에 속한다 하더라도 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종속항을 침해하려면 반드시 독립항을 먼저 침해하기 때문에 독립항을 침해하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청구항 1항의 한정을 보면 이 주행 플레이트의 두께죠. 44의 두께와 전동체, 볼의 직경 관계인데요. 주행 플레이트의 두께를 전동체 직경으로 나눈 값이 0.8에서 1.2 범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께서 놓친 게 이 특허의 핵심은 사망사항의 길이 범위의 한정이 아니고 1항이 기재된 주행 플레이트 두께에 대한 전동체 직경의 비가 이 특허의 핵심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청구항 1항이 모든 문제의 뿌리였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청구항의 구조를 분석하고 권리를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이제 문의를 드렸던 거죠. 이 두께 비율. 그러니까 주행 플레이트의 두께를 전동체로 나눈 값이 0.8에서 1.2 범위로 청구항 1항이 한정되어 있는데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게 설계할 수 있냐 이렇게 여쭤봤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행 플레이트 두께를 전동체로 나눈 값이 0.7이나 1.3이 되면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0.7이나 1.3으로 이 비율을 벗어날 수 있냐고 제가 문의를 드렸던 거죠. 그래서 의뢰인께서는 그거 아주 쉽다, 전혀 문제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이 범위를 벗어나면 사망이나 사항의 길이 비율의 범위에 속한다 하더라도 특허를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이 두께 비율을 벗어나는 것을 설계하시면 된다 이렇게 설명드려서 이 문제는 이제 간단하게 해결됐던 거죠. 정리를 해드리면 청구항 1의 두께 비율을 충족하지 않으면 청구항 2를 침해하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청구항 2를 침해하지 않으면 3항과 4항은 청구항 1항의 종속항이기 때문에 길이 비율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구항 1항의 범위를 벗어나면 3항과 4항에 기재된 범위에 속한다 하더라도 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간단한 방법으로 의뢰인께서 고민하시는 문제를 해결했던 거죠. 정리를 하면서 교훈을 설명드리면 독립항부터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종속항의 세부사항에 갇히지 마시고 모든 것에 뿌리인 독립항부터 분석하고 회피하는 절차를 거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특허에 표된 청구항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청구항 1항은 독립항이고 3항, 4항은 1항을 인용하는 종속항이다. 이와 같은 구조. 그러니까 독립항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면, 독립항을 침해하지 않으면 설사 3항과 4항의 범위에 속한다 하더라도 특허 침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이 특허에 표된 청구항의 구조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게 중요한 거죠. 무효라는 어려운 길을 가기 전에 회피라는 쉬운 길이 있는지 먼저 검토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의뢰인께서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무효하니까 공격할 수 있는 자료를 찾으시려고 했던 거잖아요. 의뢰를 주셨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는 어려운 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는 것처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음으로써 간단하고 쉽게 여러분들이 특허에 대해서 고민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번 영상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이번 영상의 내용이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이번 영상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특허 침해로 고민하시는 경우에는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 문의하여 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거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컨설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